나는 시간이 없는데 점점 늙고 있는데 남편은 크지도 않고 개수도 많지도 않고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. 병원에 왔어요. 시험관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병원에 온 이유는 지난주 시험관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 초음파상에 6cm, 7cm 가량 크기의 피고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제가 3월 2일 날 채취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배 통증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랑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병원에 왔고요. 병원에서는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, 피고임이 있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진 않았어요. 그래서 지난 6일 동안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별일이 없길 바라야겠죠. 그럼 다녀와 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 시험관 휴유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. 제가 지난 4차 진행하고 있던 중에 종결을 했어요. 일단은 남포가 하나밖에 커 있지 않은 상태였고, 아무리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고르게 자랄 만한 상황이 못 된다고 혼자 판단을 했고요.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지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중단을 했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몸에 변화가 있었어요. 일단 1차, 2차, 3차, 4차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느꼈던 무기력이나 우울감이나 또 체력의 힘듦이나 또 주사를 맞고 나면은 계속 배가 불편하다거나 가스가 찬 것 같은 느낌이 들다거나 실제로 배가 부푼다거나 이런 이제 증상들은 좀 많이 완화가 됐고요. 자그만치 20일이 넘는 시간까지 대변을 볼 때 불편함이 있었어요. 뭐냐면 배를 쥐어 짜는 고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숨을 깊게 들이셔야만 그 증상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.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사실은 이러이러했었는데 그간 시험관을 진행했기 때문에 맞는 주사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. 대변을 보기 직전에 그 쥐어짜는 아픔은 계속 되더라. 혹시 이 증상이 피고임하고 연관이 있을까?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자, 일주일 뒤에 다시 추적 관찰을 해보자 라고 하셔서 그 일주일 뒤에 며칠 전에 병원에 갔어요. 근데 다행히도 6.8cm의 이 크기가 5.8cm로 조금은 줄어들었고, 지금 이 상황에서 통증이나 아니면 크기가 늘어났다거나 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CT는 찍어보지 않을 거고, 통증이나 피고임의 이 증상이랑은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 더 지켜보자 해서 2주 뒤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. 이 피고임이 사라지거나 흡수가 되거나 점점 더 작아지거나 하는 걸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요. 혹시라도 이 증상 때문에 추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험관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또 답답했던 건 카페나 다른 곳들을 봐도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피고임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몸이 스스로 좀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닌가, 좀 쉴 때를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 몸에 무리가 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두어 달 이상 정도는 몸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면서 그 다음 시험관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험관 처음부터 주사 맞는 것부터 그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채취하고 이식하는 이 모든 시간과 또 단계가 또 이식이 안 되면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 이걸 하고 싶다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제가 지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4차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. 언제 이게 끝날까? 비로소 임신을 하면서 종결이 되는 걸 텐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점점 늙고 있는데 남포는 크지도 않고 개수도 많지도 않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막 쫓다 보면 비교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문제가 있나? 라고 자책감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또 많아요.
그래서 시험관을 결정하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스스로도 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많이 생각할수록 답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은 하고 또 후회가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이 넘기고 크게 많이 깊게 생각을 안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삶의 단위! 비로소 좀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아서 그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? 내 문제가 아닌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 뿐인데 내가 너무 내 스스로 자책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첫째 하나를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한 주였어서 이런 마음 상태와 생각을 가지고 둘째까지 온전히 내가 육아하면서 잘 케어할 수 있을까? 나 잘한 선택일까?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?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둘째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. 여지를 주지 않고 너무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좀 더 내 남편과 아이에게 충실하고 나에게 충실해서 보다 건강한 걸 먹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누워만 있지 않고 좀 더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예전에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했다면 빼기 위한 다이어트를 했다면 지금은 천천히 내 몸을 건강하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러면서 체중이 줄어들면 너무 좋고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려고